네, 오늘도 비타민 같은 하루 되세요. 5월 1일 금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세종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종 가을 청약시장 기대. 장기간 개점 휴업 상태였던 세종시 공동주택 청약시장이 오는 10월쯤 포문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신도심에 예정된 민간 분양 물량은 총 3개 블록 1,811가구다. 세부적 분양 물량을 보면 1-1 생활권 고운동 M8블럭 한림건설 461가구, 6-3 생활권 산울리 H2블럭 770가구, H3블럭 580가구 등이다. 한림건설이 공급하는 고운동 M8블럭 공동주택은 장기간 분양을 늦춰온 곳으로 수요층의 관심도가 높다. 건설사 측은 연내 분양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있다. 한림건설 관계자는 구체적인 분양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10월에서 11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저평가 지역으로 분류됐던 고운동은 최근 교통망 개선안이 본격화되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재평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청약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지역은 6-3 생활권이다. 2개 블럭 1,350가구의 주상복합 물량은 2개 블럭 1,350가구의 주상복합 물량의 공급 시기는 12월로 점쳐지고 있다. 6-3 생활권은 특화된 설계 공모 지역이다. 행복도시 산울리 공동주택 설계 공모는 쟁점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층간소음 완화에 중점을 뒀으며 학교, 공원 등 공동주택 주위 시설과의 조화로운 연계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당초 2020년 분양 계획에 포함됐던 6-3 생활권 H1블럭 1,180가구는 2021년으로 2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6-3 생활권 M2블럭 1000가구는 민간 청약시장 범주에서 벗어난다. 3.3제곱미터당 평당 평균 1,100만원 선을 지켜온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변동 여부도 초미 관심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는 4분기 예정된 고운동과 6-3 생활권의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면서 관건은 평균 분양 가격이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분양 물량인 만큼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다. 네, 다음은요. 제가 계속 좀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대전 지역 청약에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도 날린 대전 지역 청약 광풍. 대전 지역 분양시장이 본격 열리면서 신규 분양 2곳에 10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려 청약 열기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분양한 전체 아파트 단지들이 1순위 청약 완판한 데 이어 올해도 신축 불패의 공식이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유성 둥곡지구 서안이다음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단지는 438세대 모집에 총 1875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4.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단지는 평균 30.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유성 둥곡지구 서안이다음은 올해 대전 분양시장의 첫 선보인 아파트 단지다. 지난해 10월 서구 도마 이편한 세상 포레나 이후 약 6개월 만에 신축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나오면서 신축 대기 수요들의 청약 러쉬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높은 청약 열기를 보였다. 힐스테이트 도안 청약 1순위 마감 결과 평균 2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전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에 잠들고 있던 청약 통장들이 깨어나면서 올해도 청약 완판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과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달 중에는 원도시민 동구의 2개의 단지가 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주요 알짜 단지들도 분양 개시에 나설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 많은 사람들이 견본주택에 몰리고 있고 신축 단지에 대한 관심도 부쩍 크다며 아직까지도 규제가 미치지 않고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새 아파트를 원하는 지역 내 수요가 충분해 완판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히 주요 단지들도 하반기 줄줄이 분양될 예정으로 큰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네, 다음은 좀 가슴 아픈 뉴스입니다. 대전 폐업한 자영업자 5년도 못 버텼다.
대전 지역에서 폐업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5년도 채 버티지 못하며 경기 침체 악순환이 되고 있다. 고용 위기와 함께 경력 단절, 정부 지원 등을 이유로 우후죽순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장기전이 아닌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창업 아이템에 대거 쏠렸고 과다 경쟁이 낳은 참사라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달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대전 지역에서 폐업한 일반 사업자는 총 13,249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40대 미만의 청년 창업자는 3,868명으로 전체 30%가량을 차지한다. 폐업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했는데 전체 9,717명의 사업 존속 연수가 5년 미만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1년에서 2년 미만 사이가 2,616명으로 가장 많았고 3년에서 5년 미만이 2,065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1,840명, 6개월 미만이 1,700명이었다. 이들의 폐업 이유는 역시나 매출 감소에 따른 사업 부진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올해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극대화되며 폐업률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지역의 한 경제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네, 다음은요. 대전 내 외국 기업 선투자 관련된 외국 기업 투자 전용 지역 조성 사업이 조금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정 승인 연기, 대전 단지형 외투 전용 지역 조성 사업 적신호. 대전시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추진 중인 단지형 외국인 투자 전용 지역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당초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 승인 절차가 오는 7월까지로 잠정 연기되면서 외투 지역 조성을 위해 완료해 놓은 외국 기업들과의 선투자 협약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조성되는 둥국지구 내 84,44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외투지역 지정 승인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산자부 측이 외투지역 지정 승인을 완료 조건으로 명시적 입주 수요 등 선투자 협약건들에 대한 실체화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시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전 지역 첫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 승인을 위한 절차는 오는 7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란 불투명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산자부의 갑작스런 외투단지 지정 승인 연기로 당혹스럽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투자에 대한 가시화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투자 활동을 통해 지정 승인을 위한 당위성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마지막으로요. 서울 건물 수익률 탑 30 보니 강남 3구엔 하나도 없어. 이게 이제 어떤 의도로 쓴 기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지난해 거래가 이뤄진 상업 업무용 부동산 634개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이들 건물의 평균 보유기간은 67개월이며 시세 차익으로 평균 50%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상위 30위 가운데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소재 부동산은 한 곳도 없었다. 상업 업무용 부동산이란 골목 상권의 저층 상가 건물, 꼬마 빌딩과 대로변의 높은 오피스 건물을 모두 포함한다. 30일 토지 건물 정보 플랫폼 업체인 밸류맵에 따르면 강남 3구에서 지난해 거래된 건물 150개의 평균 보유기간은 66개월, 수익률은 43.2%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사례는 송파구 방이동의 한 건물로 2007년 55억 8,500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148억 5,120만원에 매각했다. 143개월, 약 11년 11개월 만에 165.9% 수익률을 낸 셈이다. 강남 3구에서 거래된 건물들은 수익률 상위 3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 손해를 본 경우도 거의 없었다. 강남 3구에서 이뤄진 총 150건의 거래 가운데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비강남권역에서 거래된 건물들은 높은 수익률을 낸 사례도 많았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거래도 강남보다 많았다. 총 484건의 거래 가운데 28건이 손해를 봤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 팀장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수익률 추세선은 우상향했다며 강남 3구는 안정성이 눈에 띄고 비강남권역은 대박과 쪽박의 공존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밸류맵은 건물 면적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된 건물의 지번을 확인하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상업 업무용 부동산 수익률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근데 밸류맵은 그 이제 토지, 땅하고 상업용 건물 이런 데 특화된 어떤 사이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토지에 관련된 것들은 밸류맵에 들어가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활용할 부분이 많은 그런 사이트로 생각됩니다. 밸류맵 사이트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전에 서울의 미스터홈즈 본사에 다녀오느라 좀 뉴스 브리핑이 늦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 연휴 기간 중이라 여행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즐거운 여행 되시고 또 운전 조심하셔서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